저출산 문제 다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걸 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바로 충북 음성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지금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쩌면 한국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지역 경제가 멈춘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지 주민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제는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지역사회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9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음성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의 생산 라인. 거기서 일하는 분들 10명 중 9명이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화면 좀 보세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인 직원이 70%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한국인이 20%, 외국인이 80%.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공장 관계자 말로는 더 이상 젊은 한국인들이 이런 제조업 일자리를 찾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빈자리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된 겁니다. 택시기사님들 말이 주말에 진짜 돈 쓰는 큰손들은 다 이분들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네, 지금까지 음성이라는 한 지역의 이야기였는데요. 이건 사실 전국적인 현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나라 전체 통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통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 15세에서 64세, 그러니까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인구가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감합니다. 2070년이 되면 지금의 절반도 채 안 남게 된다는 예측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의 사람 수는 저렇게 뚝 떨어지는데 희한하게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 즉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폭은 훨씬 작아요. 이상하죠?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일하는 사람 수는 덜 줄어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 해법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미래는 인구수가 아니라 누가 일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한국이 이 부족한 노동력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집중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기술에 집중하는 겁니다. 인적 자본을 최대한 끌었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자, 먼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M자형 고용 곡선을 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성분들이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용률 그래프가 알파벳 M자 모양처럼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바로 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점점 많아지는 어르신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딱 이 두 그룹의 경제활동 참가율만 높여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나와요. 자, 이번에는 사람 대신 기술에서 해답을 찾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원래 이 공장은요, 40kg짜리 부품을 사람이 직접 들어야 하는 아주 힘든 곳이었어요. 당연히 사람 구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송 로봇이랑 자동화 창고를 쫙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훨씬 안전하고 편해지면서 오히려 젊은 한국인 직원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일자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리자 말이 아무리 자동화가 잘 돼 있어도 결국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숙련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역할을 더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동력 문제를 해결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 분석을 보면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041년이 되면 연금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요.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말 시한폭탄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7,700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뭐냐면 정부가 앞으로 연금으로 줘야 할 돈인데 아직 쌓아놓지 못한 돈, 즉 숨겨진 빚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25년 동안 연금 문제만 파고든 한 전문가가 있어요. 스스로를 연금에 미친 남자, 줄여서 연미남이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이분이 지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의 연금 제도가 한창 경제가 성장하고 아이도 많이 낳던 시절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거죠. 문제가 뭔지 딱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소득의 평균 18% 정도를 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우리는 9%밖에 안 내요. 절반 수준이죠. 그런데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많게 설계돼 있어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이게 인구가 줄고 늙어가는 사회에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그림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에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가 이제 곧 은퇴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부양해야 할 지금 세대는요, 한 해에 25만 명 태어납니다. 4명이 1명을 부양하던 구조에서 이제는 1명이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좀 암울하게 느껴지시죠? 숫자만 보면 꼭 정해진 비극적인 미래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절망하기는 아직 이르다고요. 미래는 아직 열려 있다. 그 미래가 밝을지 어두울지는 정해진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러려면 먼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어떤 정책이 더 좋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변화를 감수할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죠.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개혁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짐을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떠넘길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